한국의 월드컵은 끝이 났지만 여전히 주변국과 세계적인 시선에서는 한국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에서는 오늘 또 다른 폭탄 발언이 등장하며 한국을 모델로 삼고 있었다는데요. 우선 놀랄 소식은 한국이 8강 진출에 떨어진 가장 아쉬운 팀이라는 게 사실상 진짜였다는 것입니다. 스위스 팀 단장 타미는 스위스는 그 누구와 붙었어도 졌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스위스가 포르투갈에 6골을 내주며 대패했는데 그게 이유가 있었다는 뜻인데요. 애초에 한국은 조 2위로 올라가 최강 브라질과 맞붙었고 선수들은 체력 고갈로 힘들었으며 심판의 편파 판정까지 겹치며 전문가들은 한국이 운이 없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긴 포르투갈이 무려 6골을 넣을 정도로 강한지 의문이 든 상황이었는데요. 호날두가 빠졌다고는 하며 1위로 진출한 포르투갈은 좀 더 휴식을 취했다고는 하지만 그 정도로 점수차가 크게 벌어질 상황이 아닌 것이죠. 게다가 스위스는 꾸준히 16강에 진출할 정도로 유럽에서도 못하는 나라가 절대 아닌데 스위스 대표팀에 따르면 스위스는 최소 3-4명 선수가 경기 전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했으며 그중 한 선수는 못 나간다고 했다가 대체 선수가 없어서 반강제로 출전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코로나인지 식중독인지 어떤 바이러스인지 밝히진 않았지만 주전들이 나가 떨어진 것입니다. 물론 월드컵 이후에 이런 핑계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마는 한국으로서는 아쉬운 부분입니다. 만약 가나와 우루과이 중 한 나라만 이겼더라면 포르투갈을 잡고 조 1위로 올라간 다음에 스위스와 상대했다면 한국은 예상 밖의 쾌조의 승리를 거둘 수 있었을 것이라는 뜻이 되기 때문이죠. 이러다 보니 다방면에서는 이제 한국팀이 매우 강한 팀임에도 불구하고 떨어졌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실제 FIFA 인판티노 회장은 이에 관해서 이제는 더 이상 강한 팀도 약한 팀도 없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사우디가 아르헨티나를 격파하고 수많은 강팀이 랭킹 하위의 패배에 떨어져 나가는 모습이 속출해 역사상 모든 대륙이 월드컵 16강에 올랐고 월드컵이 더욱 흥미로워졌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은 16강 탈락 이후에도 많은 나라의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주변국들에서 한국의 이번 월드컵 모습에 가장 특별한 관심을 드러내며 극찬했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한국에 대해 대부분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그릴 때가 많은데 이번엔 달랐는데요. 특히 일본에서는 월드컵 동반 16강 진출과 탈락 후에 한국에 대한 묘사가 달라졌습니다. 우선 중국에서는 그야말로 한일 동반 16강이 적지 않은 충격으로 다가온 상황입니다. 중국은 한국보다 훨씬 자국 리그 관람률이 높고 중국 축구 시장은 한국보다 규모가 매우 컸는데 이제 코로나 여파와 더불어 축구 굴비 실패, 부동산 폭락 등으로 축구는 하락세라는 것입니다. 미 매체 블룸버그는 중국 선수들의 연봉이 한국, 일본을 능가했지만 거품이 꺼졌으며 심핑 눈밖에 나자 국가대표 감독인 리태 감독도 숙청당하는 등 분위기가 서슬퍼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중국 매일신보는 중국 탈락은 전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의 축구 팬들이 좌절한 계기였다 하며 중국인들은 월드컵을 볼 때 비참했으며 다른 국가들의 즐거움에 어울리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피파 입장에서는 중국의 불참으로 손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피파도 이제 사실상 영리업체가 된 이상 중국의 참여는 스폰서가 크게 증가하는 걸 의미합니다. 카타르 월드컵도 중국 불참에도 불구하고 7개 중 4개의 회사가 중국 기업이었을 정도였는데 만약 중국이 월드컵 본선에 등장해주기만 한다면 더욱 피파는 돈방석에 앉을 것이란 계산입니다. 따라서 피파는 48개국으로 참가국을 늘렸고 12개의 조가 구성될 가능성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번 월드컵의 진출의 모델을 한국으로 표방하는 듯한 움직임이 나옵니다. 인민망 등 일부 매체는 한국은 손흥민과 중국 리그 출신인 김민재와 같은 세계적 스타를 보유했고 이를 바탕으로 팀을 꾸려 16강에 진출했다며 한국과 같은 스타를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일 동반 진출을 했지만 일본보다는 한국의 방식을 주로 언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구 관계자들은 중국이 48개국을 뽑아도 불안하다는 의견을 제기합니다. 현재 한국, 일본, 이란, 사우디, 호주에 더해서 단 3.5장 정도만 아시아에 더해지는 수준인데 여기에 중국이 포함될지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카타르와 이라크, 오만 등 중동의 실력이 만만치 않고 중국은 베트남에게도 패한 수준인데 과연 쉽게 48개국에 들어올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인 것이죠. 또한 김판곤의 말레이시아, 이웃나라 태국 등은 아시아의 다크호스로 중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48개국으로 확대를 하더라도 불안하자 한국 모델론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중국 스포츠 매체 티탄망은 독특한 의견도 제시했는데 한국의 4년 감독 체제를 언급했습니다. 매체는 한국이 4년간 벤투 감독으로 지휘봉을 잡게 했고 그는 외국인이지만 신뢰했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국도 갖은 비리의 온상인 축구협회가 국대 감독을 지나치게 자주 바꿨다는 것이죠. 물론 한국도 그전에는 잦은 감독 교체가 있었으나
이번엔 단일 방향으로 월드컵을 준비했으며 그 결과 한국도 그렇지만 벤투 본인도 처음으로 4년간 한 팀을 맡아 지도해보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에서는 이렇게 한국이 월드컵에서 활약한 케이스를 벤치마킹하려는 듯한 움직임인데요. 그런데 일본도 국내 감독이긴 하지만 모리아스 감독을 8년간 지휘체계를 일원화한 게 도움되긴 했습니다. 일본에서도 벤투와 같이 욕만 먹던 모리아스 감독에 대한 여론도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축협은 2+2년 형태의 재계약 혹은 다음 월드컵까지 재계약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이며 모리아스 감독은 느긋함 가운데 일본 대표팀을 다시 맡을지 고심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인터뷰를 통해 유럽으로 가서 공부하거나 대표팀을 다시 맡을까 고민 중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뜻밖의 일본에서는 오히려 한국에 대한 부러움을 표하는 폭탄 선언이 등장한 상황인데요.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 뛴 선수들이 이번에는 한국 같은 플레이를 못했다고 한 것입니다. 우선 앞서 일본의 국대 레전드 혼다는 일본이 결코 죽음의 조에 있지 않다고 일침했습니다. 스페인과 독일이 모두 조기 탈락해버린 조는 결코 죽음의 조가 아니었다고 한 것이며 이는 일본이 그리 강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해 일본 내부에서조차 큰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게다가 승부차기를 한 선수들이 감독이 자진해서 시켰다며 이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는데 오늘은 일본 선수들이 뜻밖의 카타르 월드컵에서 즐겁게 축구하지 못했다는 작심 발언을 한 겁니다. 분명 일본은 독일과 스페인을 이기면서 선수들은 열광했고 일본 열도는 환희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선수들은 일본에 돌아와서 한국처럼 못한 것을 언급하는 상황인데요. 일본의 공격수인 도하는 월드컵 기간 내내 자신들의 축구를 못했다고 푸념했습니다. 일본은 이번 월드컵 각 경기에서 극도의 방어와 지연을 반복하다 역습을 구사하는 실리 축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스페인전에서 점유율 17%로 승리하는 최저 점유율 월드컵 승리 신기록을 달성했는데요. 바로 이러한 부분이 일본의 선수들에게 오히려 이게 무슨 축구인가 하는 현타가 오게 한 것입니다. 도하는 인터뷰를 통해서 일본 특유의 축구는 패스워크인데 그조차 하지 않았다라며 독일전과 스페인전에서 보여준 축구는 일본 선수들이 원하는 축구가 아니다라며 폭탄 발언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는 뜻밖의 그것은 오로지 승리만을 위한 움직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 생각뿐만 아니라 방송을 보는 국민들도 마찬가지였다고 발언했습니다. 또한 일본은 멤버가 강한데 이렇게까지 극도로 방어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실제 일본 축구를 본 전문가들은 지루하고 운에 맡기는 축구라며 혹평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일본이 2번 찬스로 2골을 넣어 독일을 이긴 것을 두고 영국 전설 이안 라이트는 저런 고난이도 골은 그저 행운이라며 경기 내내 공격적인 모습이 없다며 비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어쩌면 일본 선수들이 원하는 그림은 한국과 같은 공격 축구였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실제 네덜란드 대표팀 루이스 바나르 감독은 한국은 브라질 상대로 공격 축구를 구사했다 했으며 BBC의 서튼은 세계 최고 브라질을 상대로 한국은 끝내 골을 만들어냈다고 칭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대표팀 주장 손흥민은 우리 선수들은 모든 것을 쏟았다고 했습니다. 실제 패스맵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은 브라질을 상대로 한국만의 패스워크를 진행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점이 오히려 패스축구를 하던 일본 선수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결과적으로 16강 동반 진출, 탈락을 똑같이 했지만 선수들의 감흥은 다른 것으로 한국 선수들은 다음 4년을 더욱 기약하면서 더욱 현재 체제를 발전시킬 기대를 하지만 일본은 모리아스 재집권 시 상대방을 늪에 빠뜨리는 수비형 축구로 계속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만약 일본이 수비형 축구를 하지 않았다면 16강에 못 갔을 거란 말이 나옵니다. 독일과 스페인에 수비 빈틈을 많이 줬다면 훨씬 많은 실점을 했을 것이란 예상이며 수비 축구를 했기에 간신히 16강에 진출한 것이고 또한 그것이 일본의 최선이었다는 지적입니다. 반면 한국은 빌드업 형태의 공격형, 능동형 축구가 잘 맞았는데 이것이 일본 선수들이 보기에는 오히려 축구다운 축구였고 평생 월드컵에서 한번 해보고 싶은 축구였다는 것이 드러내는 셈입니다. 일본 언론에서는 브라질을 상대로 공격 축구는 자살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만 정작 필드에 뛰는 선수들은 공격해보고 시원하게 지더라도 선전한 한국의 모습이 부러웠던 것입니다. 다만 한국도 이제 일본과 같이 단연간 안정적인 감독 체제로 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며 앞으로 벤투 감독과 같이 능력있고 훌륭한 감독이 선임되어 차기 월드컵을 맡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리블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